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고사성어 시간이네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 스포츠를 보다가요, 관평을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야, 저쪽 참 철벽 수비다. 철벽.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도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금성탕지라. 강철의 성과 끓는 열탕의 못이다 라는 데서 철벽 수비를 자랑하거나 그러한 성을 비유할 때 쓰는 말이 금성탕지였습니다. 여러분, 축구 좋아하나요? 축구에 보면 상대팀들 너무너무 잘합니다. 전혀 수비가 너무 좋아서 공격이 먹히지를 않습니다. 이럴 때 하는 말, 금성탕지에 야, 저쪽 팀 대단하구나, 이런 표현 씁니다. 아무것도 모르던 옆에 있던 아이 하는 말, 금성탕지가 무슨 영양탕이나 무슨 보신탕쯤 되는 줄 압니다. 여러분, 언어는요, 그 말 한마디로 야, 상대방 팀이 수비가 굉장히 견고하구나 하는 말을 딱 한마디로 축약을 하는 겁니다. 금성탕지라는 건 그런 뜻이니까요. 그런데 이 말이 만들어진 계기도 참 재미있습니다. 진나라 때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하고 나서 어지러웠었을 당시의 상황 속에 괴통이라는 사람의 모사, 지금 말로 말하면 이쪽과 저쪽을 오고 가면서 상대방을 설득하는 그런 역할을 잘하는 중에 나온 말입니다. 그러면 낮자 공부 통해서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첫 번째 글자입니다. 이 쇠금이라는 글자는요, 원래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활이나 또는 칼의 끝부분에 이렇게 금붙이로 매달려 있는 칼이나 화살의 쇠붙이 모양에서 쇠금으로 쓰였다가, 쇠는 당시에 돈으로도 쓰이죠. 그래서 돈, 금, 쇠금, 나중엔 성시, 김 이렇게 쓰였다고 하는데, 이거의 학설이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산이고 이게 흑토죠. 산 속에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 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현재의 학설은 칼이나 화살의 끝부분에 있는 어떤 아무래도 쇠붙이 모양을 본딴, 쇠붙이의 장신구 모양을 본딴 게 아닌가, 이런 것이 가장 유력을 하죠. 응용 단어를 보니까 금고, 그쵸? 금은 보화를 넣어두는 창고. 전의 전쟁은 이 금고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금맥, 그러면 금이 나오는 광맥을 금맥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이 쇠금은 엄격히 따지면 쇠붙이의 어떤 장신구의 모양에서부터 출발을 했고, 그 모양에 본따서 그 어떠한 돈의 형태가 돌아다녔을 거고, 그 돈이 나중에는 많던 사람이 있든 뭐가 있든 성시로도 쓰였습니다. 이때 성시로 쓰일 땐 김이고요. 나머지는 전부 금으로 발음이 되죠. 그런데 이 금으로 발음될 때 금은빵 하면 골드, 금이지만 예를 들어 금액이 얼마냐 할 때는 그 돈금자입니다. 이런 거 잘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 글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여러분, 금성탕지의 성은 제성자가 되겠죠? 우리가 제라는 게 뭐냐면 성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곽을 뜻하는 한자의 만들어진 어원이 참 재미있네요. 같이 보겠습니다. 흑토 옆에 이룰성, 무슨 얘기냐? 국토를 지키고 나라를 이룩하기 위해서, 어떤 국가의 업을 이룩하기 위해서 높게 쌓은 것이 뭐냐? 그것은 성이다. 그래서 이게 성 또는 제성자가 된 겁니다. 우리가 성곽 그러면 이 성은 내성이고요. 외성은 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둘레곽자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예를 들어 외곽을 지켜라라는 말이 맞아요. 내성을 지켜라 하는 건 성문을 닫아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안의 성은 성이고 밖의 성은 곽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성곽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지, 성이 있던 터, 그쵸? 성이 있던 터를 성지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요, 금성이라는 건 한마디로 그러면 금으로 만든 성이죠. 그런데 이때 금이 골드가 아니고 쇠붙입니다. 쇠로 만든 성. 여러분, 옛날에요, 흙이나 돌로 만들던 성이 있던 시대에 쇠붙이로 만든 성이 있다는 건 붓을 재간이 없다는 성이라는 것을 표현한 겁니다. 예를 들어 도자기 그릇이 있을 때 쇠 그릇이 나왔으면 그 쇠 그릇은 안 깨지잖아요. 그런 것과 비유하면 맞을 겁니다.
그 다음 글자 알아봐야 되겠죠? 끓일 탕자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삼수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뜨거워져 가지고서 빛나서 퍼지는 모양. 이게 햇빛이고요. 이게 어떤 햇빛이 퍼져나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빛날 양 또는 햇살 퍼질 양이라고도 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 물이 뜨거워져서 끓인 물처럼 된다는 데서 이게 끓일 탕자입니다. 우리가 탕약 그러면 끓여서 먹는 약을 탕약이라고 그러고요. 탕지 그러면 끓는 물의 연못이라는 데서 견고한 성의 해자를 이르는 말입니다. 해자가 뭐죠? 여러분, 어떤 평야에 성이 있습니다. 그 성을 둘레에 그 성벽을 쌓아놓고 그 밑에 해자를 팝니다. 해자라는 게 뭐냐면 연못처럼 이렇게 파놓고 거기에 막 온갖 그 뾰족한 것들을 이렇게 숨겨놓는 거예요. 그래 말이 달려오다 빠져가지고 푹 들어가서 뭐 찔리고 죽는 거. 그 우리 브레이브 하트라든가 아니면은 그 중국 영화 같은데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죠. 그 말을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그 땅이 푹 꺼지면서 그 안에 뭐 뾰족한 어떤 그런 거, 그걸 해자라고 그래요. 성 주변에 파놓은 어모처럼 파놓은 곳에 무슨 그 위해 장치가 있는 것, 이런 것을 해자라고 그러는데 그 해자에 그 끓는 물이 있다. 얼마나 그 황당합니까? 쇠로 만든 성, 그 주위에 끓는 물이 흐른다. 이거 대단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마지막 글자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연못지라는 못지자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죠. 삼수변이 있으니까 이것도 물의 관계가 있고요. 이건 이끼야라고 하는데 이건 물이 많이 고여있는, 어떻게 모여있는 꿈틀거리는 뱀의 모양이다. 뭐 학설이 다양하지만 뭐뭐이다라는 뜻이죠. 물이 뭉쳐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 연못이다 해서 연못지자죠. 예를 들어서 지당 그러면 연못을 얘기합니다. 연못지, 연못당자죠. 그 다음 지각 그러면 연못가에 있는 누각을 지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면 무슨 지 그렇죠. 그 연못 그런 곳에, 그 다음 거기에 세워져 있는 각을 지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누대처럼 이렇게 세워져 있는 그 집 하나, 그걸 연못에 세워져 있는 누각이다 그래서 지각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러면 금성탕지라는 것에 대한 문법 한번 알아보고요. 그것이 만들어진 유래한 고사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일단은 문법입니다. 같이 보죠. 금성, 금으로 만든 성, 탕지, 끓는 물이 있는 연못. 한마디로 강철의 성과 끓는 열탕의 못, 이런 뜻이 되겠죠. 이것은 한서 괴통전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전국의 난세를 통일해서 공전의 대제국이 된 나라가 진나라입니다. 이 진나라 시황제가 죽자마자 그 2세 황제가 즉위하지만 점차 그 진시황 같은 어떤 카리스마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각국에서 각지에서 그 잠복하고 있던 전국시대의 6강국의 종실이나 유신들이 하나둘씩 고개를 들고 일어나면서 제각각 왕조를 세웁니다. 진나라를 타도하자고요. 그리해서 제각기 왕을 자처하고 군사를 일으키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면 농민군의 수령으로 진승이라는 사람의 수하에 부장으로 있던 무신이라는 사람이 조나라 땅의 옛날 영지인 산서성을 평정하고서 자기 스스로 무신군이라고 이름을 칭하고서 범양을 위협하고 있을 때입니다. 범양 땅은 지금으로 말하면 하북성쯤 됩니다. 이때 구변이 좋아 변사라고 불리던 귀통이라는 사람이 범양 땅에 그 논객이 되어 혈령인 서공을 찾아가서 이런저런 뛰어난 말로 회유를 해가지고서 아무런 항거도 안 하고서 범양 땅을 누구한테 내놓게 하느냐면 무신군한테 내놓게 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 무신군한테 이 괴통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만약 당신이 범양을 공격해서 혈령이 힘이 다해 항복했을 경우 혈령을 푸대접한다면
죽음을 겁내고 부귀를 탐내고 있는 여러 곳의 혈령들은 모처럼 항복을 했던 혈령이 저 모양으로 참수를 받고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서 우리가 항복을 하면 우리만 이상한 꼴이 되고 우리만 손해가 난다 하고서 군비를 더 충실하게 하고 펄펄 끓는 연탕의 못에 둘러싸인 강철의 성을 쌓아놓고서 철벽 수비를 더 할 테니 어떻게 공격해서 그 혈령들의 성을 정복하고 통합할 수 있겠는가. 이 말을 들은 무신제는 범양의 이 변사로 나선 괴통의 말대로 혈령을 대우해주고 항복한 혈령을 대우해주자마자 어떠한 사건이 퍼지느냐면 이 무신군에게 그 항복한 곳이 자그만치 30여 성이나 됩니다. 여러분, 옛날 성 하나가 우리나라에 뭐만 하죠? 도 하나만 합니다. 오히려 뭐 큰 것도 훨씬 많고요. 그러한 곳에 30여 성이 무혈입성, 싸우지도 않고 이 괴통이라는 이 변사의 입눌림에 의해서 항복을 하고 하나의 이렇게 통일이 됩니다. 여러분, 말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고 이렇게 뛰어난 능력이 있습니다. 이왕 싸울 거면 죽을 힘을 다해서 싸우고요. 죽을 힘을 다해서 서로 피가 튄다면 오히려 싸우지 않고 이기는 전쟁이 더 큰 전쟁입니다. 지금은요, 싸우지 않고 서로를 몰아대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죠. 경제전쟁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보니까 너무나도 멋진 사건이 벌어집니다. 철벽 수비를 만들어내게 된 동기가 잘해주지 않아서 저들이 똘똘 뭉쳐 더 철벽 수비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철벽 수비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저들에게 잘해주는 거죠. 여러분, 남자친구가 여자친구를 꼬시면서 하는 말이 살살 잘해줘야지. 야, 너 이리 와. 뭐 이러면은 그 여자는 오히려 더 거부를 합니다. 여러분, 진짜 아름다운 건 덕으로서 무장 해제시키는 거죠. 오늘 이 괴통이라는 사람의 변설에 의해서 무혈 입성한 성이 30여 개나 되는 이 무신군은 그저 변사 하나 잘 뒀을 뿐입니다. 여러분, 어느 곳이든 어떤 사람, 한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바뀔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에 의해서 그곳이 풍지박살날 수도 있고요. 한 사람에 의해서 태평성대를 구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의 덕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고사성어로 여러분과 만나 뵙도록 하죠. 감사합니다.